안녕하세요. 오늘도 노예진 선생님과 즐겁고 신나는 역사 공부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가보년에 이뤄진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실 것은요, 이 가보개혁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의 다음이었다라는 것,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요, 정부는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농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이때 경복궁을 기습 점령해서 일본과 친했던 김홍지 또 나오죠 이름이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교정청은 만들어지고 나서는 별로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고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김홍직을 중심으로 한 정부,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는데요. 교정청이 아니라 군국기무처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정치와 경제 각종 제도를 개혁하고 낡은 사회간섭을 폐지합니다. 요걸 우리가 가보년이라는 개혁이라고 해서 가보개혁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일본의 간섭을 받고 있었다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에서 했었던 일이 여기 위에 교과서 위에다 설명이 돼 있어요. 문벌과 계급을 없앤다.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뽑았을 것. 드디어 이제 130여 년 전에 만민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과부의 재우는 자유에 맡길 것. 노비제도도 없애고 인신매매를 금지할 것. 189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210건의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고요. 국왕의 허락을 거쳐서 법으로 시행이 되었던 개혁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1차 봉기가 이제 끝이 나고 전주 화약을 맺고 난 직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상황이 조금 개혁이 주변에 일본의 청의 간섭이 받으면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정치에 계속 간섭을 합니다. 이 무렵 이제 일본은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에 앞에서 갑신정변 때 반란 일으켰다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던 박영효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내부 대신을 앉혀요. 그리고 김홍지, 박영효가 같이 이제 일을 하는 두 번째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박영효, 김홍집 내각은 군국기무처를 없애버리고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고종은 개혁의 방향을 밝힌 새로운 법, 홍범 14조를 발표를 하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정치제도의 근대화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처음으로 우리 국내외에 선포한 문서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홍범 14조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육에 관한 글도 발표를 하는데요. 교육이 조서라고 해서요. 고종이 국민교육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키워서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서 근대적인 학교 교육제도가 마련되고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성 사범학교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부국강병을 강조했다. 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림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과거제도 폐지되고 이제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아 쓰는 그런 당연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노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분제도 어떻게 됐다? 없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간은 행정만 하고 재판은 법관이 한다. 가장 이제 가보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또가 정권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행정하고 법 집행하고는 분리시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우리나라의 정권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당연히 분리되어 있죠. 근데 이때 당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보개혁 이후로는 행정권과 그다음에 재판권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진행을 하기로 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청일전쟁이 끝이 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랴오뚱반도라고 해서 한반도와 이제 청나라 사이에 있었던 길목에 있었던 네, 작은 돌출 지역인데요. 이 랴오뚱반도를 일본이 획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조선도 영향력 아래 넣고 중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건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주 진출을 노리던 러시아에 의해서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러프 독이라고 합니다. 일본에게 랴오뚱반도는 너무 지나친 요구다. 이건 다시 청나라한테 들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바로 다음 해죠. 이 삼국간섭이라고 얘기하는데 영국은 러시아는 이렇게 이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간섭을 일으켰고 아직은 힘이 좀 모자랐던 일본은 결국에는 러시아의 이 삼국간섭에 굴복을 해서 다시 랴오뚱반도를 청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던 조선은 생각보다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라고 느껴요. 그래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국과 친한 러시아와 친한 그런 정부들을 불러서 정권을 장악하고요. 일본을 배척하는 베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갑작스럽게 네, 조선이 움직이게 되자 일본이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었던 인물로 명성황후를 일본은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책임을 명성황후에게 돌려서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작전명 여우사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밤을 틈타서 일본인 자객들을 몰래 궁궐에 난입시켜서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권천궁에서 자고 있던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하고 그 시신을 바로 이제 궁궐 앞마당에서 네, 기름을 부어서 불질러서 없애버린 네, 모든 세상이 놀랄만한 끔찍한 잔인한 사건을 저질렀던 게 일본입니다. 이제 방해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일본은 다시 일본의 친화적인 사람들을 앞세워서 정권을 다시 잡습니다. 친일내각을 만들어서요.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때의 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한 해 전에는 갑오개혁, 그 다음 한 해 뒤 1895년에는 을미개혁입니다. 이들은 태양력을 따르는 지금 우리가 달력을 쓰는 양력을 채택하고요. 특히 을미년이라는 이 해에 기념을 해서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1895년에 건양이라는 연호로 사용해서 부르기로 했고요. 가장 이제 백성들의 반발을 일으켰던 사건, 단발령을 실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위생 상태라고 하지만 조선의 그런 양반들의 자존심을 네, 누르고 꺾고 일본이 조선을 장악했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단발령입니다. 성인 남자의 상투를 없애고 머리를 짧게 깎도록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고종을 가장 먼저 앞세워서 머리를 자르게 하고 봐라 너희의 왕도 머리를 잘랐으니 모두 다 잘라라 라는 예,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제 기록에 보면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는데 남편이 머리를 자르겠다고 하자 이에 충격을 받은 부인이 자결을 한 사건이 있고요. 머리를 자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종은 당시 농림부 장관이죠. 농산본부 대신이 고종의 머리카락을 잘랐고요.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왕자의 태자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단발령을 네,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개혁은요, 갑오개혁을 평가를 하자면 일본의 간섭과 침략적 의도로 굉장히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뀌어야 되는 네, 너무 땅을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은데 이런 땅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농민의 절실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발령 때문에 전국의 유생과 농민들이 분노해서 일어나는 그런 의병을 일으킵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까지 더불어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의병을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이라 해서 네, 을미의병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갑오개혁은 개항 이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의 성과였습니다. 여기에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내건 여러 개혁 요구들이 반영되었다라는 것은 네, 장점입니다. 그리고 조선이 갑오개혁을 통해서 이제 근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사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 확인하기 가볼까요? 자, OX 표시를 하시오. 급진기업화는 양무운동을 개혁의 모범으로 삼았다. 네, 아니죠. 양무운동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입니다. 자, 곡물값이 크게 오르자 지방간들은 반공령을 선포합니다. 네, 이 사건 때문에 일본이 또다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네,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죠. 세 번째, 가보개혁으로 과거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예, 역시 맞습니다. 가보개혁의 가장 큰 내용, 과거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주 진출을 노리던 영국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였다. 일본에게 어떤 것을 들려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영국이 아니라 네 그렇죠 러시아입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영국은 러시아에 남아젖을 핑계로 방금도 나왔네요, 그렇죠? 영국은 러시아의 남아 정책을 핑계로 어디를 불법 점령합니까? 네,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으로 점령하고요. 동학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매준 후 전라도 각지에 자치기구죠. 집강소를 설치하고 정치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사실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해볼까요?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네, 갑신정변이죠. 네, 그 다음은요. 네, 고부 농민 봉기가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그 다음, 니은, 네, 리을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순서까지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26쪽에 독립협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독립협회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여기에서의 독립의 의미부터 네,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당시의 독립은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을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보다는 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뒤에 항일의병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먼저 기억을 해주시기 되겠습니다. 자,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고종은 점점 더 정치에 간섭하는 일본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러시아 공산으로 처소를 옮깁니다. 이 사건은 아간파천이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타는 가마에 고종과 이제 나중에 순종이 되는 태자를 태우고 새벽에 러시아 외교 대사관이죠. 공사관에 이 가마가 도착합니다. 누가 타고 있는지 몰랐는데 여자일 줄 알았는데 내렸더니 왕과 세자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어 이제 일본과 친했던 그런 정권 대신들 전부 다 파면시키고요. 러시아와 이제 친했던 그런 인물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친러 내각이 만들어지고, 그동안 일본에 의해서 뺏겼던 그리고 또 황폐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나섭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외교 대사관 안으로 피신해서 숨었다라는 사건은 한나라의 국가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켰고요. 그리고 일본은 아니라고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명성황후가 일본인에게 네, 시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어쩌지 못한 사태가 국가의 위신을 더 크게 위축시키는 네, 일이었습니다. 이 무렵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서재필이 귀국을 하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또한 개혁적인 사람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만들고 자주독립의 상징으로 독립문을 세웁니다. 독립협회에는 관료와 정부 공무원과 학생,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독립협회는 토론회와 강연회를 자주 열어요. 이 토론회에서 신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식을 정부의 소식, 그 다음에 일본의 만행을 알아야 된다. 열강의 강대국들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됩니다. 여기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점차 이제 좀 성장한 성숙한 정치의식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 교과서 아래쪽에 보시는 네, 이 사진은 독립문입니다. 서울 서대문에 있는데요. 원래는 이 자리에 이제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운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렇게 큰 나라의 4대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그만하자라는 의미에서 그 문을 헐고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서 이제 독립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독립문 건립 기금을 독립협회
기금 렌자는 누구나 독립협회 회원이 될 수 있게끔 해줬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서 27페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협회는요, 서울 종로에서 만민공동회, 만여 명의 사람들이 누구나 모여서 시민들이 정치나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백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시했던 이런 신분의 사람들도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분 철폐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네,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바로 만민공동회였습니다. 특히 이 시민들은 청도 그렇지만 러시아가 이 아간 파천 이후 고종을 앞세워서 너무 조선의 정치에 간섭을 하면서 이권을 뺏어가는 것을 반대하고요. 특히 이 독립협회 활동으로 정부를 비난하면서 박정희 등 개혁적 관료들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게 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래서 정부 대신들까지 이 만민공동회에 참여를 해서 이름 바꿔요. 관민공동회를 열고 황제에게 안건 올리는 헌의육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헌의육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협력하자.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같이 서명하고 시행하자. 몇몇에 의해서 정치가 좌우되지 않도록 하자.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산 결산은 국민에게 알려라. 중대범죄는 공개해서 재판하되 피고가 자백한 후에 실시하자. 지방의 관리는 정부에 묻고 그 과반수에 따라서 임명을 하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실천하자 등이 헌의육조의 내용입니다. 이런 헌의육조 안에는요, 자주국권 수호와 국가재정의 국민 감시, 황제권을 제한하자, 민권보장 등의 개혁 요구가 담겨져 있었죠. 독립협회는요, 좀 더 나아가서 왕은 있지만, 정치인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라는 의회 설립운동도 전개를 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고종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에는 고종이 독립협회를 반강제로, 무력으로 해산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왕에 의한 전권을 원했지 대신들에 의해서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을 왕은 원치 않았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오시면은요, 그 과정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수구 세력인데 옛날 세력,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은 의회가 설립되면 결국 황제권은 약해지고 공화정이 수립될 것이라고 황제에게, 고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이제 고종은 독립협회를 해산을 명령하고요. 주요 간부들을 체포시킵니다. 개혁적인 내각은 다시 반개혁적인 사람들로 채워져 갔고요. 이에 독립협회는 시민관계 만민공동회로서 정부를 비난합니다. 그러자 정부는 황국협회 소속의 보부상 상인들과 보따리 장수들과 군대까지 동원해서요. 결국은 강제로 해산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 사실 독립협회가 활약했던 기간 1896년부터 97년,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이었는데요. 국가의 자주독립을 추구하고 자유민권 사상을 보급하는 자강계획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데서 의미가 크고요. 특히 또 보통 선거에 의해서 이 백성들에 의해서 의회 구성이나 의병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일반 시민의 정치적 역량을 좀 크게 느끼지 않았다, 과소평가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제외한 열강에 대해서는 좀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몇몇 개의 이런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아래쪽에는 사료 돋보기에서 독립신문 창간사인데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오면 되겠습니다. 특히 독립신문은 일부의 경우 영문으로도 발행이 됐는데요. 당시 조선에 들어있던 외국인에게 우리 조선이 열강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권을 침탈당하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한 신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은 있지만 당시에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황제권을 제한하고 자유민권 사상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식을 성장시켰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차분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하시면서 부족한 부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